자, 오늘은 37차시 요 패러데이 법칙 적용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패러데이 법칙 잠깐 복습해 보면 패러데이 법칙은 유도기 전력을 구하는 법칙이었죠. 요거는 이제 전압이라고 여러분 그냥 대략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이제 저항으로 나눈 게 유도 전류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건 렌츠의 법칙을 뜻하는 거고요. 요 N은 코일의 감은 횟수였고요. 그 다음에 델타 B 바 QS 나누기 델타 T 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식을 한번 적용해 볼 건데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하나는 요 자기장만 변하는 경우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면적만 변하는 경우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일과 자석 사이에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거는요, 조금 이렇게 분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둘 중에 하나로 치면은 자기장만 변하는 경우라 볼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코일과 자석 사이는 좀 따로 떼어내서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째 보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약간 이제 얘네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거니까. 우선 자기장만 변하는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요 영역 안에 균일한 자기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균일하다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특정 순간에 이 모든 공간의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이 같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특정 순간을 봤을 때 균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이제 직사각형 형태의 도선고리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때 시각을 0초라고 잡을 겁니다. 0초.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부분의 자기장을 그래프로 나타낸 게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0초일 때는 자기장을 플러스로 표현하고 있죠. 그 말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두겠다라는 거고요. 자, 0에서 t 동안에는 자기장이 안 변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t에서 이 t 사이는 자기장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도 전류가 흐를 거고, 그리고 이때도 유도 전류가 흐를 겁니다. 이 와중에 근데 변하지 않는 값이 있어요. 뭐냐면 또 자기장이 통과하는 요 면적이 있죠. 요 면적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패러데이 법칙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마이너스는 뭐 렌츠의 법칙이니까 하나 붙여주고요. 고리의 개수는 직사각형 도선고리 한 개죠. n에는 1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델타 bs 델타 t 이렇게 되겠죠. 요 자기장은 그냥 수직으로 통과하니까 그냥 그대로 b를 곱해주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가로한 값의 변화량인데요. 나중 bs 빼기 처음 bs 이렇게 보면 요 s는 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s는 묶어내고 가로 열고 나중 b 빼기 처음 b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s는 요 델타 기호 밖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미분을 배우게 되면 이제 요 변수에 대한 상수값은 미분 기호 밖으로 빼낼 수 있거든요. 그거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s 델타 b 델타 t 이렇게 되겠고요. 결국에 s는 지금 일정하니까 요 값의 유도기 전력의 크기가 결정이 될 거고 유도 전류의 세기가 결정이 될 겁니다. 얘는 자기장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에 해당이 되죠. 네. 혹시 꺼도 네. 되나요? 자, 그럼 유도 전류의 크기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이거 구한 김에. 예, 크기는 이제
요 녀석의 절대값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울기의 절대값이 클 때 전류가 셉니다. 일단 0에서 t는 따로 안 적었어요. 전류가 안 흐르죠. 그럼 t에서 2t하고 2t에서 3t 사이를 비교해 보면 똑같은 시간 t 동안에 얘는 이만큼 변했고요. 그다음에 이 경우는 요만큼 변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더 가파르죠. 그리고 얘하고 얘는 기울기가 같고요. 따라서 이때 전류를 뭐 I1, 이때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I2, 이때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I3라고 하면 I1, I2, I3 사이 관계는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렇게 되겠죠. I2하고 I3는 지금 기울기가 같으니까 유도기 전류의 크기가 같아서 전류가 같겠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방향은 렌츠의 법칙으로 그냥 따로 구하는 게 좋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t에서 2t 사이는 지금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어요. 예,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오른손 엄지를 향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t에서 2t 사이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고요. 반면에 2t에서 3t 사이는 이게 작아지고 있죠. 그래서 자속이 감소하니까 원래 자기장과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엄지를 지면을 뚫고 들어가게 하면 시계 방향으로 오른손 네 손가락이 감기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t 이후부터는 자기장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 말은 자기장의 방향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크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죠. 그럼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속이 증가하니까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그와 반대 방향으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겨야 돼요. 그러면 엄지를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향해 보면 시계 방향이 되죠. 그래서 잘 보면 요 두 개가 방향이 같습니다. 근데 요 두 개가 방향이 같은 이유가 또 잘 보면 요 식에서 요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요. 그러면 이 녀석의 부호도 같겠죠. 그러면 유도 전류의 방향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의 부호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 구간이나 한 구간에서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하면 나머지 구간도 똑같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순간의 시각을 3분의 4t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순간의 시각을 3분의 5t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3분의 4t인 순간하고 3분의 5t인 순간 중에 어느 순간이 자기장이 더 셉니까? 예, 3분의 5t인 순간이 자기장이 더 세죠? 그럼 유도 전류는 어느 순간이 더 셀까요? 같아요. 예, 같습니다. 예, 안 낚이네. 예. 요 유도 전류의 세기는 기울기에 비례하죠. 이때나 이때나 기울기가 같으니까 유도 전류의 세기 같습니다. 예, 이거네. 중력과 속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자유낙하하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속도는 더 빨라지죠. 하지만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은 속도와 관계없이 다 일정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자기장의 크기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율에 유도기 전력이 비례합니다. 예, 뭐 했는데? 좋으면 말로 해. 자, 이제 코일과 자석 사이에 이제 움직임에 의해서 생기는 유도 전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통합과학에서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일단 상황 설명을 먼저 해보면 코일이 있고요. 그 코일이 검유계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검유계는 전류계하고 좀 다른 점이 좀 약한 전류를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까지 측정할 수 있는 녀석입니다. 요 G라고 표기하는 이유는 제가 얘기해줬나요? 이 검류계여서 이 G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 검류계. 얘는 전원 장치가 아니고 측정 장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면 전류가 안 흐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자석의 간극을 가까이 하면 이제 자속이 변하게 됩니다.
얘가 만드는 요 지점의 자기장이 아랫 방향이죠. 자기장이. 이 상황에서 자석이 가까워지면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 증가하죠. 그러면 원래 자기장이 증가하면 자속이 증가해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하고 전류 원래 자기장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요 방향으로 엄지를 향해 보면 전류가 요렇게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 오른손 엄지의 끝쪽이 이제 넘버 원의 첫 글자라고 해서 이제 N극이라고 보면 밀당으로 구해도 된다 했죠. 이 코일이나 고리하고 자석 사이에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이처럼 총력이 작용하고 멀어지는 경우에는 인력이 작용하게끔 이제 유도 전류가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지 쪽에 N극이죠. 그래서 N극이 다가오니까 위쪽을 N극으로 이렇게 엄지를 향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이 유도 전류의 방향입니다. 자, 방향은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요. 의외로 결과는 아는데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하면은 많이들 틀려요. 뭐냐면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빠르기로 얘를 이제 움직이는데 센 자석을 이용한 경우하고 약한 자석을 이용한 경우에 언제 유도 전류가 더 세냐 물어보면 거의 다 맞춥니다. 언제가 더 세죠? 센 자석을 이용할 때가 유도 전류가 더 세죠. 근데 왜 그러냐 이유를 물어보면 의외로 정확하게 답하는 친구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장이 더 세니까 전류가 더 세게 흘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설명해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 그래프는 어떻게 해서 그린 거냐면 요 자석의 N극 있죠. 요 N극이 있는 요 위치를 0으로 잡고 얘하고 이제 멀어지는 부분의 위치를 이제 거리로 잡은 거예요. 거리. 그러니까 얘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기장이 약해지겠죠. 예. 그래서 센 자석은 전체적으로 자기장이 세고요. 약한 자석은 전체적으로 자기장이 약합니다. 근데 센 자석하고 같은 자석을 똑같은 거리에서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요. 자기장의 변화를 한번 보면 센 자석은 요 값부터 요 값까지 요만큼 자기장이 변해요. 근데 약한 자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 자기장이 변하죠. 이처럼 센 자석 주변이 거리에 따라서 자기장의 변화가 더 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더 세게 흐르는 겁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센 자석이 약한 자석보다 거리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가 더 심하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더 세게 흐르는 겁니다. 그럼 동일한 약한 자석을 이용해요. 근데 약한 자석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하고 멀리서 움직일 때 언제 유도 전류가 더 세요? 네, 가까이서 움직일 때 유도 전류가 더 세죠. 이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이 정도 자기장이 변해요. 근데 멀리서 볼까요? 멀리서 보면 똑같은 거리를 움직여도 요만큼밖에 자기장이 안 변합니다. 여기서 요만큼 자석을 왔다 갔다 하면 자기장이 요만큼 변해요. 근데 멀리서 이렇게 자석을 왔다 갔다 하면은 자기장이 요만큼밖에 안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멀수록 거리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가 더 작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더 작게 흐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따로 이제 자기장만 변한다, 면적만 변한다 이렇게 하기가 좀 모호해서 그냥 이대로 뒀고요. 그리고 가문수도 1이 아니죠. 근데 뭐 굳이 따지자면 자기장만 변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장이 그 도선고리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0인 경우는 없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식을 변형해서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냥 대체로 이제 자석이 세면 거리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가 심해서 유도 전류가 세게 흐르고 그 다음에 빨리 움직이면 똑같은 자속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커지고 코일의 가문수가 많으면 얘가 커지니까 또 전류가 많이 흐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코일과 자석 사이 움직임에 의해서 유도 전류 측정하는 것은 1학년 때 실험을 해봤던 건데요. 요거는 이제 센 자석하고 약한 자석으로 하는 실험인데 요걸 비교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거리를 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멍에 넣을 거면은 둘 다 똑같은 깊이로 넣어야 되고요. 안 넣을 거면은 둘 다 안 넣고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 안 놓고 요 앞까지만 움직여서 비교를 할 겁니다. 1학년 때 했던 실험이니까 이거는 뭐 따로 다음에 안 할 겁니다. 보면 네오디듐 자석이 이게 좀 많이 움직이죠. 보면 요게 네오디듐 자석이고 이게 일반 막대 자석입니다. 사실은 검류계가 아니고요. 이 갈바노미터라 가지고 이렇게 지로 씁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뭐 결과 빼고 그냥 대충 볼게요. 이게 보면 자, 자석을 가까이 하면 오른쪽 왼쪽, 코일을 가까이 해도 잠시만 다시 내가 거꾸로 얘기했네. 나 너무 빨리 하네. 자, 보세요. 이게 자석을 움직이나 코일을 움직이나 별로 상관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석에 그걸 안 바꾼 상태에서 할 겁니다. 자, 그럼 가까워질 때는 왼쪽으로 움직이죠. 자석을 움직여서 자석이 멀어질 때는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자석을 놔두고 코일을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코일이 움직여서 가까워지면 역시 왼쪽으로 움직이고 코일이 움직여서 멀어지면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이거는 자석을 움직이나 코일을 움직이나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워지냐 멀어지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방향이 전부 다 거꾸로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자석을 움직여서 가까우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자석을 움직여서 멀리하면 왼쪽으로 움직이고 그다음 코일을 가까이에서 하면 오른쪽 멀리하면 왼쪽 이렇게 해서 결국에 상대적인 움직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면적만 변하는 경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물리학원에서 좀 확대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상황은 이래요. 자, 여기에 균일한 자기장이 이 영역의 전체에 걸쳐서 있는데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크기가 B인 균일한 자기장이 있는데 얘는 균일하기도 하면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기도 합니다. 상수입니다. 이 상태에서 요 디귿자 형태의 도선에 위에 도체막대를 놓고요. 얘를 잡아 당기는 겁니다. 자, 이걸 입체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자석 사이에 디귿자 도선을 놓고요. 여기에 도체막대를 놓고 얘를 잡아 당길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요 자기장의 크기는 안 변해요. 얘는 상수입니다. 하지만 요 면적은요. 요게 지금 닫혀 있는 형태의 골이죠. 요 면적은 세로의 길이인 L 곱하기 가로의 길이인 X입니다. 요 면적이요. 그럼 요 면적은 보면 얘는 안 변하지만 얘가 변하죠. 그래서 면적이 증가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자속이 증가하니까 유도전류의 방향부터 구해볼까요? 자, 자속이 증가하니까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어떻죠? 반대죠. 반대니까 음지를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향하게 하면 유도전류는 일단 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세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패러데이 법칙으로 유도기 전력의 크기를 구해봐야 되죠. 그래서 세기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렌츠의 법칙 때문에 마이너스가 하나 붙고요. 그 다음에 고리의 개수는 한 개죠. 닫혀있는 고리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한 개고 델타 BS 델타 T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나중 BS 빼기 처음 BS 하면 B는 나중이나 처음이나 같잖아요. 그럼 B는 밖으로 빼내서 묶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 식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마이너스 B에 델타 S 델타 T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요 S 대신에는 L 곱하기 X를 집어넣을 수 있죠. L 곱하기 X.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중 LX 빼기 처음 LX 하면 L은 또 상수잖아요. 그럼 L은 또 델타 기호 밖으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다시 변형하면 마이너스 BL 델타 X 델타 T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시간에 따른 X 값의 변화량. 시간에 따른 변이. 이거 뭡니까? 얘는 속도. 지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가로축 방향의 도체막대의 속도가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 식은 BLV가 됩니다. BLV. 요게 면적만 바뀌는 경우에 고리에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입니다.
자, 요거 외우는 방법 알려주도록 할게요. 많이들 비웃긴 하지만 가르쳐 주겠습니다. 철수를 등장시키겠습니다. 우리의 철수. 만세를 부릅니다. 만세. 디귿자 도선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도체막대가 있고 여기 V로 움직이는. 그래서 면적만 변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때 이제 BLV죠. 이때 철수는 외칩니다. 디귿자 브라보. 자, 따라해 보시죠. 디귿자 브라보. 다시 한번 고백하지만 저는 MBTI로 갔을 때 그 가이. 재밌다. 이게 월급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건데요. 진땀이 나네요. 눈물도 나. 그렇습니다.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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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에 대한 후유증은 뭐냐면 애들이 이제 농담만 기억하고 내용은 기억을 못해서 지나가다 한 번씩 애들이 물리원 들었던 애들이 디귿자 브라보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럼 제가 꼭 한 번 물어봐요. 그게 뭔데? 이러니까 그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여기 면적만 바뀌는 경우, 요거죠, 요거. 면적만 바뀌는 경우에 도선에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으로 요게 유도 전류에 비례합니다. 근데 이거는 디귿자 도선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요 직사각형 도선고리가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예요. 전체가. 이것도 억지스럽게 얘기하면 여기가 디귿자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얘는 면적만 바뀌는 경우입니다. 자, 이때 이 식에서 BLV에서 L은 뭐냐 하면 직사각형 면적을 구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의 길이고요. 요 V가 변하는 부분의 그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하면 요 길이는 안 변하죠. 요 길이만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예요. 자, 면적이 증가해서 자속이 증가하니까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면 일단 유도 전류의 방향은 요렇게 그럽니다. 그럼 여기만 자속이 변한다고 해서 여기만 전류 흐르는 거 아니에요. 전류는 흐르면 다 흐르고 안 흐르면 다 안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크기는 BLV 하면 되죠. 실제로는 이제 크기만 구할 때는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우 한번 봅시다. 자, 이 경우는 면적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네, 이렇게 통과하는 순간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죠. 그래서 이때는 유도 기전력이 0입니다. 철수 아니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이 경우는 어때요? 면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손의 엄지를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향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겠습니다. 그 크기는 아까랑 똑같겠죠? BLV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애매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일단 방향부터 구해볼까요? 면적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면 늘어나죠. 늘어나잖아요. 이 시간이 좀 지나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면 면적이 증가했죠. 면적이 증가합니다.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되죠. 반대 방향이 되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기고요. 그 크기는 BLV 해야 되는데 B는 그냥 자기장 크기 그대로 곱하면 되고요. 요 면적 보세요. 세로 곱하기 가로인데 요 길이가 변하죠. 그럼 요 길이를 곱해야 돼요. 요 길이를. 요 길이가 L1이죠. 그래서 L1V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 더. 자, 요새는 문제가 약간 진화되어서 요딴 식으로 나와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여기 자기장이 있는 영역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얘가 요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나눠져서 요 영역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B, 요 영역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2B, 얘는 나오는 방향으로 B, 요딴 식으로 만들어 놓고요. 얘가 이제 길이가 요 부분이 2D, 이제 직사각형 도선 있죠? 혹은 정사각형 도선, 얘를 움직입니다. 잠깐 정사각형을 만들게요. 여기 뭐 여기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자 2D이고 얘가 V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럼 이 순간에 유도기전력 한번 구해볼까요? 자 유도기전력 구해보면 이거는 쉽죠. 자 요거 어떻게 돼요? 지금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증가하면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유도전류가 일단 요렇게 흐릅니다. 요렇게. 그 크기는 어떻게 되죠? 일단 유도기전력의 크기 구하면 얘는 B 곱하기 2D죠. 2D 곱하기 V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경우 한번 볼게요. 빠져나가는 경우. 자, 그러면 얘는 면적이 어떻게 되죠? 줄어들죠. 줄어드니까 원래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겨야 되고요. 그 크기는 2B 곱하기 요만큼이 D죠. 그래서 D 곱하기 V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요 녀석도 역시 감소하죠. 예, 감소하는데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같은 방향인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길 거고요. 그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B 곱하기 이것도 요만큼이 D겠죠. 총 길이가 2D니까. 그리고 D 곱하기 V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는 요 녀석하고 합쳐야 되죠. 근데 방향이 반대죠. 그러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빼면 됩니다. 그러면 이 BDV에서 BDV를 빼면 BDV가 되겠죠. 방향은 어느 방향이 되겠어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면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할만했는데요. 이번에는 요 가운데를 지나는 순간 한번 봅시다. 가운데를 지나는 순간 이제 세 영역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세 영역을. 그럼 요 영역부터 먼저 볼까요? 요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죠. 그러면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X 방향으로 크기가 B 곱하기 2D 곱하기 V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요? 얘는 면적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하죠. 그러면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은 2B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요 부분의 길이죠. 그래서 L에는 D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속도는 V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 부분 볼까요? 자, 요 부분은 면적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하죠. 그럼 자속이 증가하니까 원래 자기장 방향이 요 방향이죠. 그리고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죠. 그리고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B 곱하기 D 곱하기 V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는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더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해놓고 하는 게 좋아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을 플러스라든지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라든지. 그럼 들어가는 방향으로 플러스로 해보면 요거 더하기 요거 빼기 요거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하필이면 요거 두 개가 같네요. 그러니까 이거 날라가고 요게 남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플러스 BDV.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BDV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오른손 엄지를 향하면 요 방향이 이제 유도전류의 방향이 돼요. 그 유도전류의 크기는 자 몇 대 몇이 되는 봅시다. 요거 대 요게 되죠. 몇 대 몇입니까? 2대 1대 1이 되는 거예요. 2대 1대 1. 그래서 이런 걸 물어봅니다.
어느 순간 두 순간을 놓고 언제 유도 전류가 더 센지 약한지 아니면 몇 대 몇인지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는 부분적으로 계산해서 합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거와 관련된 이제 실험을 실제 해볼 건데요. 실제 실험은 이제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진짜 나중에 그 과학실에서 실험해 볼 겁니다. 여러분 선배가 만든 실험 기구인데요. 일단 실험 기구 설명해 볼게요. 자, 요게 움직일 수 있게 해놨어요. 지금 자석이 이불로 비대칭으로 만들어놨어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이 상태에서는 여기에 디귿자 도선을 만들 거거든요. 이거 자체가 지금 디귿자 도선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사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게 검유계랑 연결돼 있거든요. 이게 검유계랑. 그러니까 결국에 이 부분은 연결돼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 도체막대를 놓고 이쪽으로 하면 면적이 증가, 이쪽으로 하면 면적이 감소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N극이 위에 있을 때는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생기겠죠. 근데 얘를 뒤집으면 이제 S극이 위니까 자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생기고요. 대신에 자석이 보면 아까보다 더 아래쪽에 있죠. 그러니까 자기장이 약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실험을 할 거고요. 자, 일단 센서에서 0점 조절을 먼저 해줍니다. 0점 조절하고 수직 간격을 제가 0.05초마다 한 번씩 측정하게 했는데 전류 센서 같은 경우 알아보니까 0.01초마다 한 번씩 측정하기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밀하게 측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실험을 할 건데요. 자, 예상을 먼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할 건데, 처음에는 이렇게 해도 전류가 안 나옵니다. 워낙 약해서.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한번 멈춰요. 그러면 이제 요 측정되는 유도 전류의 세기에 맞춰서 스케일이 커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실험을 하는데, 자, 제가 예상을 먼저 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얘를 요렇게 밀 거예요. 그럼 면적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러면 지금 그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속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도 전류에 대한 자기장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에 대해서 요렇게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은 요쪽에서는 전류가 나오고요. 여기 밑에 빨간색 쪽으로는 전류가 들어가요. 그럼 검유계 같은 경우에는요, 이 빨간색 쪽이 플러스 극이거든요. 그러니까 빨간색 쪽으로 전류가 들어가고 까만색 쪽에서 전류가 나오면은 플러스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너무 빨리 갔다. 다시 볼게요. 자, 보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움직여서 세팅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시 해서 자, 면적이 증가 하면 플러스가 됐죠. 플러스가 됐죠. 그다음에 면적이 감소하면 마이너스가 됐죠. 마이너스가. 그다음에 요 자석을 뒤집습니다. 자, 자석을 뒤집으면 면적이 증가할 때 마이너스가 되고 면적이 감소할 때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S극이 위일 때 거리가 어떻게 됐어요? 더 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약해지거든요. 그럼 BLV에서 B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전류가 약해지는지 한번 봅시다.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서 어때요? 전류가 약해진 거 보이죠? 이 속도에 또 하노. 이거는 이제 S극을 위에 올려놓고 막 해보는 거하고, 그다음에 N극을 위로 놓고 이렇게 막 해보면 N극이 위일 때가 자석이 더 가까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도 전류가 더 센 거를 이제 한 번 더 보여주는 이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 실험이 굉장히 괜찮은 게 디귿자 도선에서의 그 유도 전류의 방향을 이론적으로 미리 한번 생각해보고 그게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패러데이 법칙을 한 번 더 이제 공고화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실험이어서 다음에 실험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